영감, 당신 좋아하는 조기 구웠어. 애들은 바쁘다네. 어머님, 바쁜 일이 생겨 못 가봐요. 추구나비 제사날에 나이스 샷 소리가 나와? 뭐냐,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내 갈 길 가련다. 기사님, 제일 비싸고 튼튼한 놈으로 바꿔줘요. 다신 못 열게. 어? 비번 왜 이래? 왜 그래? 다시 해봐. 우리 집엔 자식 없다. 도둑놈들 같으니 당장 꺼져라. 경찰 부르기 전에.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영감, 나 오늘부터 나로 살게. 당신도 거기서 내 나이스샷 구경해.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거실의 틈새를 타고 거칠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68배 영수는 시린 무릎을 움켜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영수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는 제삿날이었어요. 그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아다니며 정성껏 장을 봐두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어깨는 무너질 듯이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전고생만 하던 남편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영수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부지런히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조기를 꺼내 씻었습니다. 싱싱한 조기의 비늘을 긁어내며 영수는 옛 생각에 깊이 잠겼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영순의 눈가는 어느새 촉촉해졌어요. 노릇하게 구워지는 전을 보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당신이 좋아하던 육전도 넉넉하게 부치고 있으니 기대해요. 아이들도 올 테니 평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상을 차려야겠어요. 그녀는 서툴고 떨리는 손길로 도라지와 고사리를 정성껏 볶았습니다. 나물이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으며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들 진수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목소리조차 듣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민희는 아이 교육 문제로 늘 정신이 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막내딸 지혜도 제 앞가림하느라 엄마 안부는 뒷전인지 오래였지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모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것입니다. 영수는 그런 희망을 품으며 정성스럽게 6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음식 준비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영수는 식탁 의자에 잠시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쉬기로 했어요. 고요한 집안에는 보글보글 끓는 국 냄새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을까 싶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광고 문자 외에는 아무런 소식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영수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먼저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영순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매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하면 안 될까요? 아들은 영순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수는 멍하니 들려오는 끊김음을 들으며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앉았어요. 그래도 제사 시간에는 맞춰서 올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영수는 다시 일어나 남편의 영정사진 주변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건했습니다. 이제 자식들만 도착하면 남편도 외롭지 않은 밤을 보낼 것입니다. 영수는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자식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텅 빈 집안의 시계 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어요.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바닥에 아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영수는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자꾸 현관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도착할 시간이 벌써 한참이나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집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바늘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영순의 낡은 휴대폰이 크게 진동을 했어요. 기다리던 아들 진수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히고 말았어요. 오늘 제사에는 도저히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이 보내온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영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운한 마음이 몰려왔지만 아들이 바쁘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휴대폰이 울리며 며느리 미니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와 있어요. 남편도 출장 가고 저라도 병원을 지켜야 할 것 같아 못 가요. 영수는 며느리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돈댁이 아프다는데 서운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영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답장을 한 글자 썼습니다. 사돈 어른 얼른 쾌차하시길 빌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심 막내딸 지혜라도 와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영수는 기대를 품고 막내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수신음만 길게 이어질 뿐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혜에게서 아주 짧은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있어. 제사 음식은 오빠랑 언니랑 맛있게 먹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영수는 휴대폰을 힘없이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수는 식어가는 국을 다시 데우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영순의 속 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영감 애들이 다들 너무 바쁘게 사느라 오늘 못 온다고 하네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고 사느라 바쁘니 우리가 이해합시다.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인자하게 웃고만 있었어요. 영수는 혼자서라도 제사를 올리기 위해 상 앞에 무릎을 꿇었죠. 술잔을 채우는 영순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술방울이 튀었습니다. 아이들이 북적거려야 할 거실은 차가운 냉기만 가득 차 있었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오늘따라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손이 다 트도록 일을 해서 가르친 자식들이었죠. 영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내가 못나서 자식들이 바쁜데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부모 마음은 다 이런 것인가 싶어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모래알 같았어요. 목이 메어 넘기지 못하고
영수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면을 채운 자식들의 웃는 사진이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영순의 가슴 속에는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거짓말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그저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무탈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순의 지극한 사랑은 외로운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닥쳐올 차가운 진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서서히 금가기 시작했거든요. 영수는 적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남편의 제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녀의 깊은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홀로 제사를 마친 영수는 빈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적적한 방 안에는 향타는 냄새만 가득 남아 있었죠. 그녀는 자식들이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픈 사돈과 바쁜 아들이 걱정되어 잠이 안 왔어요. 영수는 며느리에게 안부라도 물으려 전화를 들었죠. 그런데 손가락이 실수로 다른 단추를 누르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자주 하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눈이 부시도록 환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곳은 정성껏 가꾸어진 아주 넓은 골프장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정중앙에 아들 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출장을 갔다던 아들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 곁에는 며느리 미니가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죠. 친정 엄마가 아프다던 며느리는 너무나 건강했어요. 그녀는 세련된 골프 장갑을 끼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고 말았어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자 더 기막힌 사진들이 나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던 막내딸 지혜도 거기 있었죠. 셋이서 나란히 서서 손가락으로 V를 그렸습니다. 영수는 손이 부르르 떨려 전화를 놓칠 뻔하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 최고이고 남편이랑 아버님 제사 대신 왔어요. 우리끼리 힐링 여행 오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요.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고생하며 차린 제사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죽은 남편을 기리는 날에 자식들은 웃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엄마를 속인 것이었죠. 영수는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들이 입은 비싼 옷들도 다 엄마의 돈이었어요. 그들이 타고 간 자동차도 영순이 사준 것이었죠. 남편의 제삿날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몰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영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영수는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바친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모은 돈이 눈물로 보였어요. 그 돈으로 저들은 저토록 화려하게 즐기고 있네요. 영수는 한참 동안 불 꺼진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슬픔은 곧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아주 매섭게 변했죠. 자식들이 올린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영수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두운 거실에서 영순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비쳤어요. 자식들은 지금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영수는 결심한 듯 현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큰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 사랑은 끝났고 이제는 차가운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영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나를 속인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줄게요. 부모를 우롱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겠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조차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영수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그 미소는 예전에 인자한 엄마의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투사였죠. 영수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차가운 방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들려와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며 머릿속을 사정없이 헤집어 놓았죠.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거실 구석구석을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식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값비싼 외제차도 모두 영순의 피땀이 섞인 것이었죠. 며느리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명품 가방도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조차 영순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생선 상자를 나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얼음물에 손이 꽁꽁 얼어 터져도 자식들 학비 생각에 꾹 참았던 세월이었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에서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자식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서 썼던 것이에요. 고마운 마음은커녕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웃는 행태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얼굴이 이제는 괴물처럼 보였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조롱할 수 있니? 영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불덩이는 슬픔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아주 차가운 증오와 분노였습니다. 부모를 돈줄로만 여기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필요가 없었어요. 영수는 거실장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죽은 남편과 영순이 평생을 노력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자식들이 편하게 살라고 명예 이전만 잠시 미뤄둔 상태였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영순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혔어요. 영순은 서류를 품에 안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영감, 저 불효자식들에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게요. 당신의 재산날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가르쳐 줄게요. 영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는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외롭게 늙어가는 엄마로 살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죠. 방 안에 가득했던 슬픔의 공기는 어느새 서늘한 결의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영수는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에 저장된 열쇠 기사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는 영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아주 차가웠어요. 복수의 시작은 이 집의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골프 여행에서 돌아와 마주할 현실은 지옥과 같을 것이었죠. 영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착하고 인자했던 영수는 죽었고 이제는 독한 할머니만 남은 듯했죠. 그녀는 자식들이 남겨둔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커다란 캐리어들을 보니 분노가 다시금 용솟음쳤습니다. 이 모든 짐들이 이 집에서 사라지는 순간 진정한 해방이 찾아올 거예요.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어두운 복도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이 떠올랐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영순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이라며 영순은 입술을 깨물었죠.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정조차 불태워버린 영순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평생을 당하고만 살았던 순한 양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잔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영수는 중얼거렸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자식들에게 천벌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집이 이제야 낯설게 보였어요. 이제 이 공간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되찾으려 합니다.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영순의 굳은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르신 정말 이 도어락을 따달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비싼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요.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철컥거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낡은 도어락이 뜯겨나갈 때마다 영수는 전율했지요. 마치 가슴속에 박힌 대못이 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새로운 도어락이 설치되자 영순의 눈빛이 빛났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복잡한 번호를 머릿속에 담았죠. 자식들의 생일도 아니고 남편의 기일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영순 자신만이 기억할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설치를 마친 기사에게 수고비를 넉넉하게 주었지요. 문이 굳게 잠기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웠죠. 이제 영수는 아들 내외의 방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영수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담기 시작했죠. 내 돈으로 사준 것들이니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야. 아끼던 며느리의 옷가지들을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아들의 화려한 양복들도 예외 없이 봉투에 담겼죠. 영순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팔에는 힘이 넘쳤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굽었던 허리가 꼿꼿해졌지요. 거실 한복판에 쌓인 짐더미를 보며 영수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서글프면서도 아주 시원한 웃음이었지요. 사실 이 아파트는 영순의 명의로 된 재산이었어요. 자식들이 편하게 살라고 잠시 빌려준 것뿐이었죠.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에게 자비는 사치였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짐들이 참으로 초라해 보였죠. 이것들이 너희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영수는 현관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걸어 잠갔어요. 이제 이 안은 오직 영순만을 위한 안식처가 됩니다. 적막했던 집안이 오히려 포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주방으로 가서 남은 제사 음식을 모두 꺼냈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아껴둔 갈비찜을 크게 한 입 먹었죠. 식었지만 그 어떤 고기보다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자식들을 기다렸어요. 화창한 골프장에서 웃고 있을 그들을 떠올렸지요. 곧 들이닥칠 폭풍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수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순의 눈은 고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바쳤던 세월을 보상받을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등기 권리증을 어루만졌죠. 이 종이 한 장이 자식들의 목줄이 될 줄 몰랐겠죠. 영수는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을 찾았어요. 문 밖에서 들려올 자식들의 아우성이 기대되었죠. 부모를 버린 자들이 갈 곳은 차가운 길바닥입니다. 영수는 어둠 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오늘 밤 영수는 태어나서 가장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자식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첫 번째 밤이죠.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아주 깊어서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웃으며 나왔어요. 진수는 어깨에 무거운 골프백을 당당히 메고 있었죠. 민희는 오늘 본인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배가 너무 고프다며 오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엄마가 차린 제사 음식이 정말 맛있겠지 하고요. 갈비찜에 따뜻한 밥을 먹을 생각에 다들 신이 났죠. 그들은 영순의 집 현관문 앞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익숙한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민희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진수의 비싼 양복들도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우리 짐을 여기다 내놓은 거야? 지혜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짐을 살폈습니다. 민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진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도어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내놓으신 것이 분명해. 그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아주 빠르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쾌한 소리 대신 기분 나쁜 소리가 났지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빨간 불이 계속 깜빡거렸어요. 어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내가 잘못 눌렀나 봐.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번호를 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고 결코 열리지 않았어요. 민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을 크게 재촉했죠. 여보, 빨리 좀 눌러봐요. 밖이 너무 춥고 배고파요. 진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다시 번호를 눌렀어요. 여전히 차가운 기계음만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죠. 세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설마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니겠지. 진수는 그럴 리가 없다며 손사래를 세게 쳤습니다. 엄마가 기계 만질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겠니? 하지만 문은 수십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내던져진 짐들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희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죠. 이거 오늘 산 건데 누가 이렇게 함부로 다룬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세게 두드렸어요. 엄마 안에 계신 것 다 알아요. 빨리 문 좀 열어봐요. 적막한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방금 전까지 골프장에서 웃던 모습은 사라졌지요. 차가운 복도의 냉기가 그들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가늘게 떨었어요. 엄마가 우리가 골프 친 거 눈치챈 건 아닐까 몰라. 진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문자는 출장 간다고 보냈으니 절대 모를 거라 했죠. 하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민희는 도어락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장난치지 마시고 문 여세요. 그녀의 교양 있던 목소리는 간데없이 사라졌지요.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며 핀잔을 주고 들어갔지요. 자식들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죠. 진수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눌러보았어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의 소리뿐이었죠.
그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졌지요. 복도에 내팽개쳐진 짐들이 자신들의 처지 같았죠. 즐거웠던 여행의 끝은 비참한 추위뿐이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한번 문에 귀를 바짝 대어 보았어요.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라도 들리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집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자식들의 오만함이 꺾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진수는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장난 그만하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요.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도어락을 마구 때렸죠. 곁에 서 있던 며느리 민희는 얼굴을 잔뜩 찡그렸죠. 어머니 혹시 치매라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노망이라는 단어는 비수가 되었죠. 자기들을 키워준 엄마에게 노망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막내딸 지혜는 당황해서 오빠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오빠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하지만 진수는 창피함에 경찰 부르기를 거부했지요. 이웃들이 다 보고 있는데 경찰이 오면 어떡하느냐고. 영수는 집안에서 인터폰 화면을 조용히 보았습니다. 화면 속 자식들은 추한 몰골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쉴 곳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났지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의 스피커를 켰습니다. 치익거리는 기계음이 복도로 아주 차갑게 흘러갔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소리가 들리자 문으로 바짝 붙었어요. 엄마 드디어 열어주는 거야. 빨리 좀 열어줘, 추워요. 진수는 반가운 듯 비굴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보다 차가웠죠. 거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서 당장 나가라. 영순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아주 단호하고 힘찼어요. 자식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진수야.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보는 거야. 진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쾅쾅 치며 다시 소리쳤죠. 영수는 인터폰을 향해 한자 한자 정확히 말했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희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부모 제삿날에 골프 치는 자식은 둔 적이 없단다. 자식들은 골프라는 단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민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우리 진짜 조심했었는데. 지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영수는 그들의 당혹감을 화면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황금빛 사랑방이라 이름 지은 이 집은 내 공간이다. 평생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안식처를 이제 찾겠다. 복도에는 영순의 선언이 메아리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부모를 기만하고 조롱한 자들의 끝은 여기란다. 민희는 다시 발악하며 문을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문 좀 열어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너희가 내 가슴에 박은 못은 10,000개가 넘는단다. 이제 그 못을 너희 발바닥에 다 돌려주려 하는구나. 영수는 인터폰의 전원을 미련 없이 뚝 꺼버렸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한번 정적과 차가운 한기만 남았죠.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골프 가자고 꼬드겼잖아. 진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임을 전가했지요. 민희도 지지 않고 남편의 가슴을 밀치며 대들었죠. 당신도 좋다고 나이스샷 외칠 때는 언제고 그래요. 지혜는 싸우는 오빠 부부를 보며 주저앉아 울었어요. 집안에서 영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죠. 영수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아직 자식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들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우습게 여긴 자들의 비참한 결말이죠. 영수는 거실에 불을 끄고 아주 평온하게 걸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어두운 복도를 휘감으며 돌았습니다. 밤새 복도에서 떨던 자식들은 매우 초췌한 모습이었죠. 진수의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돋아났어요. 미니의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측하게 보였죠. 그들은 아침이 밝자마자 다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시고 대화로 해결을 해요요. 진수는 쉰 목소리로 애원하며 문고리를 연신 잡았죠. 미니도 옆에서 거듭하며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식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자식들에게 보낼 서류가 들려 있었죠. 영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를 쳤죠. 어제 며느리의 계정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알림음이 크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가득했죠. 나이스샷이라 적힌 며느리의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복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순식간에 왔죠. 거짓말의 증거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지요. 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만 떨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문틈 사이로 하얀 봉투를 밀어 넣었죠.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내용 증명이었어요. 너희에게 빌려준 아파트 전세금을 즉시 회수하겠다. 아들의 자동차 리스비 지원도 오늘부로 끊겠다는 내용이죠. 서류를 읽은 진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돈이 없으면 그들은 당장 길바닥으로 나앉게 됩니다. 미니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가짜 눈물을 쏟아냈죠. 진수도 옆에 엎드려 엄마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절규는 반성이 아니라 오직 돈 때문이었지요. 영수는 인터폰 너머로 자식들의 추태를 보았습니다. 너희가 우는 것은 내 아픔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지. 내 고열을 짜내어 누린 화려함은 이제 모두 끝이란다. 영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들렸죠. 지혜는 오빠 부부의 비굴한 모습에 진저리를 쳤어요. 부모를 돈줄로만 여긴 대가는 참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탓하며 복도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죠. 당신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진수는 아내의 어깨를 밀치며 비겁하게 소리쳤습니다. 미니도 지지 않고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당신도 좋다고 따라와 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요. 영수는 그들의 추한 다툼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비로소 풀리는 기분이었죠. 평생을 바쳐 키운 나무가 썩은 열매만 맺었더군요. 이제 그 나무를 내 손으로 과감히 베어내려 합니다. 영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를 재촉했어요. 법은 감정보다 차갑고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복도에 버려진 짐들은 이제 주인 없는 쓰레기가 됐죠. 영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영감, 이제 우리 자식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부모를 기만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될 겁니다. 영순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시니어 타운에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 비친 아침 햇살은 참으로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어요. 영수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집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잠시 후 푸른 제복의 경찰관들이 아파트 복도에 나타나 자식들을 막았어요. 진수는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어머니가 노망이 난 것이라며 소리쳤죠. 영수는 당당히 현관문을 열고 집 소유권 증빙 서류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죠. 이 집은 제 명의이며 이들은 허락 없이 소란을 피우는 외부인들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서류를 확인한 경찰은 자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그녀를 깨웠죠. 아들과 며느리는 추한 몰골을 한 채로 경찰에 이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가뿐하네요. 그녀는 평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큰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억지로 유지하던 거창한 집은 이제 그녀에게 필요가 없었죠. 영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집을 아주 급매로 내놓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꿈꾸어왔던 시니어 타운을 알아봤어요. 따뜻한 밥상이 매일 차려지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죠. 영수는 단출하게 짐을 꾸리기 시작하며 낡은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죠. 과거의 아픔은 모두 이 집에 두고 오직 희망만을 가방에 가득 채우기로 했죠. 짐을 다 싼 영수는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 자식들의 가식적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영수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을 든 채로 현관문 앞에 서서 집을 둘러봤어요.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버텼던 고단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지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았던 지난 날이 안쓰러웠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수는 그 껍데기를 깨고 화려한 나비처럼 날아오르려 합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렀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태양이 영순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내리쬐었죠. 그녀는 멀리 보이는 푸른 하늘을 향해 아주 깊고 상쾌한 숨을 들이켰어요.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황금빛 시간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영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니어 타운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자식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영순의 뒷모습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진정한 황금빛 사랑방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답니다. 영수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했죠. 영감, 이제 나도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편하게 살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녀를 태운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노란 은행잎이 길가에 흩날렸어요. 영순의 새로운 여행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영순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되찾은 날이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영순처럼 당당한 황금빛 노후를 맞이하길 빌어요. 영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첫 장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소리 없이 나이스 샷을 외쳤죠.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영순의 앞날은 찬란히 빛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들 내외를 용서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